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그리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직속 5수석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 교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했다,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데 그렇죠. 적어도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이렇게 일괄 사표를 냈을 때는 뭔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아마 비서실장과 그 밑에 산하 이 수석 비서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 자체가 한번 믿고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심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었다. 그것이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지지율이 추락인데 그렇다고 추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민주당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민 실장과 그럼 그 밑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에 일종의 방아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방어선. 예, 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이 걷잡을수 번지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 이 공간을 미리 비워두는 방화선을 침으로써 산불이 더 이상 번지는 방화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영민 실장의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닐까. 특히 노영민 실장과 그리고 지금 직계 산하에 있는 이 수석 비서관 중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상당히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어제 상당히 뜨겁게 이 인터넷을 달갔던 부분이 바로 지금 민정수석인 김조원 수석 아닙니까? 김조원 수석이 또 해명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 남자들은 뭐 그런 그 집값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김조원 수석의 해명은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그 그렇게 부분들. 얘기를 했죠. 그런 매우 적절하지 부분들,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영민 실장과 그 밑에 이 지금 산하 수석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뭔가 좀 선제적 조치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사의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중에 몇몇 분 정도만 아마 그것도 최소한 하는 선에서 상징적인 선에서 아마 사의를 받아들이고 이 국면을 조금 마무리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종합적 책임.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뭔가 좀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차지원 교수님이 방화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든 불이 났으면 불이 난 원인이 뭐고 불을 어떻게 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종합적 책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의 참모들로서 무엇이 문제다라고 지금 명확히 얘기하기가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5사람의 수석 비서관이 사표를 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책임이 큰 청와대 인사는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그 경제수석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임대차 3법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중대하게 입법 순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정말로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뭐 비서실장이야 수석비서관 다섯이 사표를 내기 때문에 큰 이슈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으로서 국민이 전해된다고 받아들일까라는 예.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대통령도 그렇게 인사 크게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 의원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일괄 사표 수리 아닐 것 같습니까? 수리 안 할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대통령은 인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더디게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수석, 정책실장, 그리고 사실은 민정수석은 본인의 이제 이주택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은 사실 경질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더 인사를 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이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박원석 의장. 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대로 이제 임기 말에 레임덕에 빠지느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맞고 주요한 국정 현안들을 추진할 그런 추진 동력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악화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런 점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종합적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어서 네. 도대체 뭐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데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최근 상황의 종합적 책임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이 비서실장 라인에 다주택이 문제가 된 수석들을 경질한다고 해서 그럼 정책이 바뀌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루두루 지금 이제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 청와대 비서실뿐만 아니라 내각까지 포함해서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서 쇄신의 필요성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막 사람을 갈아치우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일을 믿고 맡겼으면 시간을 두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인사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아마 자발적 판단 하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것 같은데 조금 늦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늦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예. 악화되기 전에 예.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방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소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정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논평이나 성명 같은 게 최근에 있었나요? 원내대표 국회 연설 때 예.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표하고 그때는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두 사람을 콕 찍어서 그랬군요. 거명을 했었죠.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결국은 직이 아니라 집을 택한 것 아니냐. 김종원 수석은 어찌됐든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 이런 메시지 약간 좀 조롱 섞인 것으로 들리는데 결국은 저게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물러남으로써 집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본질이 책임을 묻는 경질이 아니고 스스로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예. 그중에 일부분이. 그런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명분 없는 사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원 사의를 표하고 그중에 일부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이 이 계기가 다주택자 집 매각과 관련돼서 영이 안 섰던 걸로 보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보지만 예.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뭐 이 직을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국정의 중앙 포인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영 보기 안 좋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포함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오늘 일괄 사의 표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부동산에 있는 것 같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마 다주택자 처분을 굉장히 작년부터 독려해 왔는데 예. 일단 본인이 그 논란에 휩싸였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어제 그제는 시세보다도 너무 비싸게 내놨다. 실제로 팔 생각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되면서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거죠. 물론 뭐 얼마나 수리할지는 결국은 인사권자 대통령 몫이지만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아마 정책적인 변화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아니면 신뢰성 문제거든요. 처분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 특히 이제 21대 들어와서 저희들이 뭐 임대차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법은 했는데 입법적으로 한 건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도 이번에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결과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가장 큰 요인은 노영민 실장이 어쨌든 다주택자 처분 이거를 진두지휘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그 예. 비판이 많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혹시 오전에 좀 낌새를 챘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가 최근에 몹시 좋지 않았죠. 특히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민심이 더욱더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 민심이 돌아서면 항상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의 야외 행사가 늘어납니다. 최근 며칠간 대통령께서 좀 밖에 많이 나가셨죠.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은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좀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스킨십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렸습니다. 어제도 수제 현장 가셨고 지난주에 뭐 박물관까지 가셨고 뭐 그리고 SNS 메시지도 뭐 하루에 2개씩 낼 때도 있었고 3개씩 낼 때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대통령의 개인기로 극복을 하려고 해도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청와대가 국정상황실 통해서 굉장히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많이 기울입니다. 예. 하루하루 다르게 민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와도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집값은 잡히지 않더라. 이 부분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23타수 무안타로는 대통령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선수를 바꿔서 안타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그런데 바꿀 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바꿀 선수라는 것은 결국 안타 내지 번트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재풀을 더 넓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를 통해서 안타를 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인재풀을 과감하게 늘리지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권 말기로 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는 그 정권 말기의 대통령들의 특징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대폭의 인사는 힘들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몇 분은 남기시면서 예. 소수를 교체함으로써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안타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 보시기에 역시 다른 패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큰 폭의 일괄 수리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정무수석 같은 경우가 지방선거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민정수석도 바꿀 대안까지 그 인사검증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한 2-3사람 정도 바꾸고 예. 나머지는 두면서 좀 대통령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민심을 다잡아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대폭 인사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 전체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노영민 실장은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습니다. 봅니까? 노영민 실장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예. 청와대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꾼다면 누구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안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바꾸어서 오히려 더 정책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 통합당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뭐 대변인이 약간 조롱성의 뭐
자리가 아니라 집을 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제기한 이슈만을 계속 쫓아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문제 외에도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실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됐는지 규제 개혁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통합당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문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반하는 국민들을 통합당으로 끌고 오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은 빠지고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지지를 제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소득주도 성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통합당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훨씬 지지율이 빨리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5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패널들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일괄 사표 수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심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